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대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캐티 호커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열차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이 승객들의 가방에서 무기를 수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 방위군을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에 파견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4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구두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순자산 보유액이 2천억 달러가 넘는 거부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올해 대선에서 후보 어느 누구에게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물가가 잡혔다는데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1월 들어 작년 12월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고급 호텔의 한 투숙객이 호텔방에서 전갈에 쏘여 상처를 입었다며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주한미군 시설 공사의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위대한 미국 장학재단은 오늘 제1회 장학생으로 5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1인당 $10,0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시,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대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일리는 오늘 오전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양보 연설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이 나라 전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이제 내 캠페인을 중단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미국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후보 사퇴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거의 모든 주를 휩쓴 이후 나왔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 유엔 대사로 임명받았던 헤일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지지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에게 그녀의 지지층인 무소속 유권자와 민주당 유권자들을 올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선거 기반으로 끌어오도록 호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헤일리는 나는 그를 축하하며 그가 잘하길 바란다면서 이제 우리 당 안팎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표를 얻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는 어제 15개 주에서 열린 공화당 예비선거 중에서 버몬트주 한 곳에서만 승리해 워싱턴 DC를 포함한 2곳에서만 승리했을 뿐 나머지 모든 곳에서 트럼프의 큰 차이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기록한 최초의 여성이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헤일리의 후보 사퇴 발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된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모두 채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 열차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이 승객들의 가방에서 무기를 수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 방위군을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에 파견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750명의 방위군을 지하철에 배치해 혼잡한 기차역 입구에서 뉴욕 경찰의 가방 수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민주당 소속인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가 어제 통근자들 사이에서 무작위로 가방 수색을 재개하고 도시의 기차와 역 플랫폼에 더 많은 경찰관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하철에 총이나 칼을 가져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것이 억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하철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열차 탑승을 금지하는 입법 발의와 대중교통을 보호하기 위해 차장 열차 칸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지하철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주지사실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주지사는 가방 수색을 돕기 위해 뉴욕시의 교통 시스템을 감독하는 기관인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에 주경찰관 250명과 시경찰관 250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서는 맨 마지막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매코넬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목할 만한 반전이라고 뉴스맥스는 전했습니다. 그는 한때 1월 6일 의회 사태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행위에 대해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매코넬은 슈퍼 화요일에 큰 승리를 거두며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가까워진 뒤에서야 이 같은 지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매코넬과 트럼프는 매코넬이 2020년 조 바이든을 대선 승자로 선언한 이후 한 번도 서로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양측 보좌진 사이에서 지지 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편 매코넬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공화당 유권자들의 필수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그가 후보 지명자로서 나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4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구두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번복하려 했던 혐의에 대해 11월 대선 전에 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의 재판은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그의 면책 판결 요청을 기각하자 법원은 지난주 트럼프의 주장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의 잠정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혐의와 기타 형사재판을 총선 이후까지 미루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리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워싱턴 DC에서 시작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구두 변론이 진행된 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며 법원은 임기가 끝나기 전인 7월 초나 6월 말에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늦게 판결이 나온다면 재판은 늦여름이나 가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반란에 관련된 인물이 공직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14조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린 바 있습니다. DC 면책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다른 법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순자산 보유액이 2천억 달러가 넘는 겁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올해 대선에서 후보 누구에게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 X에 아주 분명히 하자면 나는 미국 대통령 후보 어느 쪽에도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최근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선거 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해명하는 차원의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의 이런 입장 표명이 슈퍼팩이나 다른 정치적인 목적의 기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머스크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진보 진영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며 남북 국경의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비롯해 바이든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물가가 잡혔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 연방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앞서 제출한 서면 발언에서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물가 상승률 2% 목표로의 진전은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근원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라 1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1월 들어 한 달 전인 작년 12월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월 구인 건수는 890만 건으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 1200만 명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발표한 1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 개 늘어 역시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15만 개를 밑돌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호텔 한 투숙객이 호텔방에서 전갈에 쏘여 상처를 입었다며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지역방송 KCAL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사는 남성 마이클 파치는 지난해 12월 26일 라스베이거스의 5성급 호텔 베네시안 팔라조 타워에 투숙해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전갈에 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극심한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깼으며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전갈에 여러 차례 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며 날카로운 칼이나 유리가 나를 찌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욕실에 가서 자기 속옷에 뭔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안경을 쓴 뒤 자세히 확인했을 때 그것이 전갈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즉시 호텔 직원에게 알렸지만 호텔 측이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는 병원을 방문해 자신이 전갈에 쏘였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받았으며
변호사와 함께 호텔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텔 측은 성명에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리조트에는 모든 사건에 관한 규약이 있으며 이번에도 그것이 준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주한미군 시설공사의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텍사스주 서부지구 연방대배심이 한국 국적자 조모 씨와 조 씨가 운영하는 한국 회사를 기소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8년 11월부터 다른 인원들과 함께 하도급 공사 입찰을 조작하고 공사 가격을 담합하기로 공모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리 및 유지보수 하도급 공사를 따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조 씨와 공모한 권모 씨와 신모 씨 등 2명은 이미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법원은 지난해 9월 입찰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 한국 기업에 86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미 육군 범죄수사대 CID의 특별요원 키스 켈리 씨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기소는 CID와 한국의 수사력이 합쳐졌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대한 미국 장학재단은 오늘 제1회 장학생으로 5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1만 달러씩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위대한 미국 장학재단은 동남부 지역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한인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봉사를 고취하려는 취지로 2022년 12월에 설립됐습니다. 첫 장학생 모집에는 40명의 학생들이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재단 측은 우선 10명을 선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심사를 한 끝에 지난 2월 29일 최종 5명의 장학생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발된 학생은 노스캐롤라이나 하이포인트에 거주하는 호프 최, 조지아주 슈가일에 거주하는 김보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사라 김, 조지아주 라그랜즈에 거주하는 엘리사 리,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햄에 거주하는 저슬 리 등입니다. 박선근 재단 이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장학생에 선정된 것과 관계없이 이번 장학생 모집에 참여해준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 및 부양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한인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동남부 각 지역사회에서 많은 자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증거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5명을 뽑으면서 엄청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 아깝고 내년에 한 10명 줬으면 한 10명을 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사라는 과정에서 블라인드로 돼 있었기 때문에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우리 18살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에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서 우리 미국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한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단 측은 오는 3월 29일 장학생과 부모 및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생들이 이룬 성취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한판 뜨자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토론회를 제안한 것입니다. 4년 전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뭔가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전에는 토론회에 대해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이 좀 반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3번의 토론회가 예정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공식적인 3번의 토론회도 두 번째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가 생기면서 트럼프 쪽에서 취소하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았고요.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자기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토론회 진행되는 과정이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냐 뭐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 토론회를 주관했던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민주당 쪽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불만들이 당시에 나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결국에는 불공정한 토론회가 준비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트럼프인데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거꾸로 아직 대통령 선거 치르려면 시간도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토론 한판 붙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트루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 바이든과 내가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언제 어디서나 토론을 요청한다. 토론은 부패한 전국 민주당 위원회 또는 그 산하 기관인 대통령 토론위원회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답변을 기다리겠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다라고 썼습니다. 자, 대통령 토론위원회도 그렇고 전국 민주당 위원회도 그렇고 결국은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토론회를 준비해 줄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행자를 누구를 선택한다거나 어떠한 질문을 선택하느냐, 사전 준비에 의해서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준비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수용하겠다? 바이든이랑 한판 붙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왜 이런 도전장을 던졌을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슈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들은 이걸 고령 이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고령 이슈라는 표현은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내년에 취임하게 되면 78세입니다. 퇴임할 때 나이가 82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고령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이슈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의 핵심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진짜 문제는 건강 이슈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건강이 온전하냐, 특히 정신건강이 온전하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이것이 이슈인데 하지만 언론들은 이것을 건강 이슈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령 이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건강 이슈가 부상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승부수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바이든 선거 캠프 측이라든가 백악관에서는 이렇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기자들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도전장 냈는데 선거 토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백악관 입장이 뭐냐? 바이든 입장이 뭐냐? 질문했는데요.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뭐라고 답변했느냐? 그거는 바이든 선거 캠프에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선거 캠프에서는 아직 아무런 대꾸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도전을 받아들여도 리스크가 있고요.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역시 바이든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지레짐작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진퇴양난이 돼버린 꼴이 되죠. 일단 트럼프의 공격은 1차적으로 그러한 성과를 목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의 국민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우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대만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위협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경안보 문제,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이죠. 이 국경을 하루속히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 여기에 또 경제 이슈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내려갈 듯 했으나 결국은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인플레이션 문제. 그것 때문에 이 고금리, 이것도 지금 어떻게 금리 인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사법 리스크도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양쪽 다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있는 사법 리스크도 있습니다만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트럼프 사법 리스크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탄핵 조사입니다. 탄핵 조사가 단순하게 대통령 탄핵 조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형사법 위반으로 연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토론이 진행이 되면 내용상으로는 트럼프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한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4월 25일로 정했는데요. 원래는 4월 22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발표를 통해서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4월 말에 이것을 심리하게 되면 실제로 재판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빨라야 6월, 어쩌면 7월이 되어야 발표되는 것 아니냐. 결국 그때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항소심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대법원이 심리를 하는 동안에 항소심 자체가 지금 일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를 기소해서 이루어지는 그 재판이 7월이나 돼야 진행이 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그 재판의 결과는 어쩌면 11월 대선 전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연방 대법원 쪽에서 이걸 심리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에게 페이버를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4월 25일 심리를 할 때 이미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대법관들의 나온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 판가름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체해줘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줄지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 말이 더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후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 날 판결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하는 발언 자체에 무엇인가 힌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피선거권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구두 변론 당시에 대법관들이 전반적으로 그거는 한 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연방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다 이미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콜로라도 주 하나가 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법원이 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가 할 일이다라고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앞서서 구두 변론할 때 대법관들이 이미 힌트를 다 주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월 25일에 대법관들이 말로 이야기하는 그 힌트들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쪽의 의견들이 많은데요. 뭐냐면은 제한된 면책 특권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면책 특권이 없으면 그게 무슨 대통령이냐? 아무런 힘도 없는데 잘못했다가 오히려 기소당할까 봐 겁나가지고 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면책 특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에는 명시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라는 그런 항목이 명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해서는 크게 책임을 묻지 않아왔던 것에 비추어 보아서 이거는 좀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필요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조건 다 면책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를 좀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면책특권 이야기하면서 얽혀있는 이야기가 1월 6일 의회 사태와 얽혀져 있는 것이거든요. 반란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반란죄에 해당을 하려면 그러면은 먼저 의회에서 탄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탄핵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그래야 반란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1월 6일 사태와 관련해서 탄핵소추가 발의가 됐으나 상원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각하시켰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질 않았고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반란죄와 관련해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또다시 재판을 하고 또다시 벌을 주고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하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무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있으나 제한하겠다라고 대법관들이 점잖게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이미 그것은 탄핵에서 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무죄 판결로 처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법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선을 긋는 그러한 힌트를 주게 될지 그건 저희로서는 현재는 알 수도 없다. 그러나 4월 25일이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재판이 워싱턴 DC에도 걸려져 있고 조지아에도 걸려져 있고 막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도 지금 걸려져 있고요. 이런 면책특권이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재판들 통해서 유죄 판결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데 대법원에서 면책특권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재판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조 바이든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버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그거는 면책특권이 있다 내지는 그거는 의회에서 이미 무죄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법원이 다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논조의 힌트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자유로운 몸으로 이 기소들이 전부 다 잘못된 기소들이다라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게 되고요. 기소 자체가 원천 무효다라는 이야기로 맥락을 잡게 됩니다. 지금 뭐 조지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잭 스미스 특검도 마찬가지고 지금 처트간 판사도 마찬가지 입장이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전부 다 기소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재판을 미루겠다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방 대법원이 과연 어떠한 힌트들을 내놓을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날까지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국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 3권 분립 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사법부가 지금 뭐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법무부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지금 3권 분립의 형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제어해 나가는 그러한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지금 건재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6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